최근 AFC에서는 월드컵 3차의 지역 예선의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46명의 후보를 AFC가 먼저 뽑아놨고 그 가운데 11명을 뽑으라고 하고 있는데 포메이션은 3-4-3입니다. 실제로는 최종 베스트 11 선정에 팬투표가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재미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AFC가 고른 46명 중에 최종 11명이 선정되는 건 맞거든요. 한국은 이 46명의 베스트 11 후보 중에 5명의 선수를 배출하면서 최다 후보를 낳은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수비수 부문에 김민재, 미드필더 부문에 이강인, 배준호, 이재성, 공격수 부문에 손흥민까지 5명이죠. 골키퍼 조현우나 미드필더 황인범, 수비수 설령우도 들어갈 법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이외에 살짝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아시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5명의 후보를 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한 4명의 후보밖에 배출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가 1명 더 많다는 게 이변이라면 이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본선 진출 확정이 아니라 4차 예선을 더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에 일본 매체인 게기사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발 결과라면서 AFC의 발표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일본보다 더 분통을 터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 1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한 예선 광탈국가 중국입니다. 사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3차 예선에서 3승 7패로 탈락한 중국이 후보를 내겠다는 말조차 욕심이잖아요. 중국은 수비수 부문에서 1명의 후보로 상하이 선화 소속의 장성룽이 살아남아 있는데 어쩌면 이조차도 이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예선 성적은 워낙 형편없거든요. 골득실이 -13으로 C조 꼴찌인데 어떻게 수비수가 뽑혔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에서는 한국은 5명, 일본은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1명 뿐이라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죠. 중국 매체인 이이에서는 베스트 11 후보 명단에는 놀랍게도 왕위동의 이름이 없었다. 왕위동은 3차에서 마지막 3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데뷔골 이후에는 마치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처럼 환호했다. 안타깝게도 왕위동의 득점은 AFC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장성룽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성룽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은 이타쿠라하고 이토주냐, 쿠보 다케우사, 오가와 코키 등 4명이 포함됐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그리고 김민재가 명단에 올랐다.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재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최전방에서는 왕이동을 제외하고 중국에는 뛰어난 선수가 사실상 전무하다라면서 계속 왕이동이 안 뽑혀서 아쉽다고 했는데 도대체 왕이동이 누군지 잘 알려주실 분. 네. 잠깐 찾아보니까 왕이동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유망주라고 하네요. 바레인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는데 중국은 패배해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데뷔골에 기뻐하면서 상의를 탈의하는 과도한 세레머니로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중국만의 천재 유망주 왕이동은 중국 매체들의 말로는 독일과 영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드필더 이강인이죠. 하도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강인의 나이가 엄청 많게 느껴지지만 2001년생으로 아직 만 24살이거든요. 최소 6년 이상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검증된 미드필더입니다. 그렇기에 챔스 우승팀인 PSG 소속인 거고 또 이번 여름 많은 팀들의 목표가 되고 있죠. 최근 프랑스 매체인 라이브 풋에서는 이강인이 B클럽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서 몇 주 안에 이적할 거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PSG가 2023년 여름 2200만 유로에 영입한 이강인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PSG가 몇 주 안에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PSG에서 럭셔리 조커로 전락한 이강인은 영입 당시 이적료와 비교해 1000만 유로가량의 추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아스날과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높은 클럽이다. 이강인 영입 경쟁은 PSG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적료 3000만 유로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아스날과 나폴리가 이강인 영입을 두고 경쟁 중이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이강인이 파리로 이적할 때보다 대략 한화로 158억 원이 더 비싸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최근 경기 출전이 좀 드물어서 가격이 좀 깎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업계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어서 또 다른 매체인 푸스르7은 이강인은 PSG에서 핵심 선수가 됐지만 이적이 불가능한 존재는 아니다. 이강인은 올여름 PSG를 떠날 수도 있다. 이강인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나폴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클럽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 이적은 PSG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이적에 동의했고 PSG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2,500만에서 3,000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다. 이강인의 이적료 수익은 PSG가 이적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선수 영입을 실현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몸값이 3,000만 유로 가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PSG가 이강인을 무조건 팔아서 이적 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강인의 올 시즌 활약은 분명 준수했기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PSG가 이강인을 쉽게 이적시키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있을 때 PSG 이적을 정확하게 맞췄던 스페인의 기자 마테오 모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을 서두르며 처분할 계획이 없다. 구단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를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로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팀이 그 다음 목적지는 아니다. 이 이적권은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PSG 구단이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에 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강인의 입장에서는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SNS 계정에서 구단 이름을 삭제하면서 이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마요르카를 떠날 때에도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일단 이강인의 마음은 PSG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안 떠나는 게 이상하죠. 지금 열리고 있는 피파 월드컵에서도 엔리케 감독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강인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전이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강팀이니까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 늦게 교체 투입했어도 이해할 만한데 상대적 약팀인 보타포구전에서도 정규 시간을 11분 남겨둔 후반 34분에서야 뒤늦게 생색 내듯이 투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대 0으로 승리한 최근 시애틀전에서는 아예 출전조차 하지 못했고요. 솔직히 16강 진출이 거의 보장된 상황에도 이강인을 출전시키지 않는다는 건 해도 너무한 건 맞잖아요. 네. 이대로면 8강에서 뮌헨을 만날 수도 있는데 김민재와 이강인이 경기장 위에서 만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기회를 안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도 더욱 마음이 떠나고 이강인의 에이전트로 알려진 가리도 역시 바쁘게 영국을 누비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 가리도가 최근 영국을 방문해서 맨유, 아스톤빌라, 에버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들과 미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나폴리는 최근 이강인과 같은 포지션인 노아랑이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강인을 영입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렴하게 영입하려고 했다 보니까 PSG가 안 놔준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PSG가 원하는 이적료를 쓸 수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필 이 팀이 유로파리그도 나가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